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할 때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결혼했다가 1, 2년 만에 이혼한 지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걸까? 하고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요? 실제로 제 상담실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연애할 때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결혼 후에는 매일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번 돈을 왜 당신 화장품 사는데 써야 하냐며 모든 지출을 엑셀에 기록하고 따지더라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자문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신호들을 결혼 전에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배우자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결혼 후에 반드시 드러나는 성격과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들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좋은 배우자와 나쁜 배우자를 판단하는 확실한 기준,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현실적인 방법, 이 모든 것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 책임을 나누고 자녀를 키우는 일은 사랑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은 배우자를 판단하는 두 가지 핵심 기준.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연장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의 작은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친구로서의 배우자. 첫 번째는 친구의 관점입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며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죠. 이런 특성은 좋은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대화가 안 통한다면 어떨까요? 취미나 관심사가 전혀 다르다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충돌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런 차이점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네. 신선하다. 이렇게요.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차이점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가치관은 반드시 일치하거나 타협 가능해야 합니다. 자녀 계획 몇 명의 아이를 원하는지, 혹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지, 재정관리 방식, 저축과 소비에 대한 생각,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점, 가족관계에 대한 생각,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종교적 신념, 동업자로서의 배우자. 두 번째는 동업자의 관점입니다. 결혼은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저축하고 집안 살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것이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함께할 동업자로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돈에 대해 투명하며 약속을 잘 지킵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음흉하고 자기 속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며 돈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동업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어와 동업하고 싶으실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동업자의 특징을 갖추지 못한 배우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성격이 잘 맞고 사랑이 깊어도 돈을 숨기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책임감이 없다면 결혼 생활은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동업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친구로서의 자질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성실하고 돈에 투명하더라도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면 역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배우자는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업자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2. 결혼 전에 꼭 알아봐야 할 상대방의 특성.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대방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합니다. 정서적 안정성.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정서적 안정성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 관찰하기.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살피기. 좌절에 대한 대처 능력 확인하기.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종업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지나치게 화를 내나요? 아니면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나요? 또한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지를 보면 정서적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성이 부족한 사람과 결혼하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절함과 다정함.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특성은 친절함과 다정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에게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관되게 보여주는 인품을 말합니다. 친절함을 확인하는 방법.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관찰하기.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대하는 태도 살피기. 약자나 동물을 대하는 방식 확인하기.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모습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터, 택시기사, 청소 노동자 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런 대상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은 배우자로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절함이 부족한 사람과 결혼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친절함이 여러분에게도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애 기간에는 숨겨졌던 이런 특성이 결혼 후에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리와 신뢰성.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특성은 의리와 신뢰성입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법. 작은 약속도 잘 지키는지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친구 관계의 지속성 살피기.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한 말은 지키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의리 있는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많다는 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불안과 의심이 늘 따라다니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3. 자존감과 자존심.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배우자 찾기.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종종 혼동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센 사람 주의하기. 자존심은 나라는 마음, 즉 외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 기반한 자신감입니다. 나는 이대 나온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등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죠. 반면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내면의 감정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 조건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습니다. 문제는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센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함.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질투심을 느낌.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함.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센 사람과 결혼하면 작은 의견 차이도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방어적으로 변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감 형성의 과정 이해하기. 자존감은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서로 자주 다투고 험담하며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와 같은 말을 자주 들었던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감정에 메이크업을 합니다. 즉,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기, 더 밝은 척하기, 센 척하기. 이런 메이크업은 점점 두꺼운 가면이 되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찾는 방법.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함.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음. 비판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음.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습관이 있음. 타인도 존중하고 배려함.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패나 좌절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세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타인, 특히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세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은 상호 존중과 성장을 바탕으로 한 행복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은 끊임없는 갈등과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혼하면 후회할 최악의 배우자 특징. 이제 결혼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최악의 배우자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혼은 신중하게 재고해봐야 합니다. 폭력성.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특징은 폭력성입니다.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도 포함합니다. 폭력성의 징후.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 다툼 중에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사용.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함.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혼 후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트 중에 가벼운 폭력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정서적 폭력도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을 일관성 없이 대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겁을 주는 행동은 모두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정신적 고통이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중독 성향.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특징은 중독 성향입니다. 이는 술, 담배, 약물뿐만 아니라 게임, 도박 등에 대한 중독도 포함합니다. 중독 성향의 징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의존. 게임이나 도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 중독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줄이려는 노력 실패. 중독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부정하거나 최소화.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자의 가족은 정서적, 경제적 때로는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치료를 받지 않은 중독자와의 결혼은 끝없는 고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외도 가능성.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특징은 외도 가능성입니다. 물론 미래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 행동이나 특정 성향은 외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외도 가능성의 징후. 과거에 파트너를 속이거나 배신한 경험. 이성 친구와의 경계가 불분명.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강한 욕구. 애정이나 성적 만족에 대한 지나친 집착. 외도는 단순한 육체적 배신을 넘어 상대방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외도는 성격에 더 깊은 결함의 징후입니다. 자기 절제력 부족, 충동성, 공감 능력 부족 등이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많은 연구를 통해 지지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파트너를 배신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꼬여있는 사람.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특징은 꼬여있는 성격입니다. 이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항상 불만이 많은 성격을 말합니다. 꼬여있는 성격의 징후. 대부분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 제안이나 아이디어에 즉각적으로 반대하는 습관.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판단.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비관적인 발언이 많음.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파트너의 성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산다면 그 부정성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더 많은, 더 어려운 결정들을 함께 내려야 합니다. 이때 항상 반대만 하고 부정적인 사람과는 소통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가 단절되고 그로 인한 불만과 갈등이 쌓여 결혼 생활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비교심이 심한 사람.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특징은 비교심이 심한 성격입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비교심의 징후. 다른 커플이나 가정과 자신의 상황을 자주 비교. 물질적 성공이나 외적 조건에 지나치게 집착. 상대방의 기여나 노력보다 타인의 배우자가 해주는 것에 더 주목. 감사함보다는 불만과 질투심을 자주 표현. 비교심이 심한 사람과 결혼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잘하는, 더 많이 가진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만 보게 되면서 비교심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심은 결혼 생활의 행복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5. 배우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 사랑에 빠졌을 때는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모습 관찰하기.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큰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관찰할 점. 문제 해결 방식 회피하는지 직면하는지. 감정 조절 능력 화를 참는지 폭발하는지. 책임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지 남 탓을 하는지. 회복 탄력성 좌절 후 얼마나 어떻게 회복하는지. 예를 들어 여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혹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 등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며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양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관찰하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할 점.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모습 집에서 편안할 때. 사회적 상황에서의 모습 친구들이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 피곤하거나 아플 때의 모습. 우리는 모두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격과 가치관은 시간이 지나면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충분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기, 즉 초기의 열정적인 사랑이 안정적인 애정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함께 보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의 단점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애 초기의 뇌화학 물질은 12-18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년 이상 교제한 후에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0명 이상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꼭 육체적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사람의 유형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부모님과 가족 관계 살펴보기. 상대방의 부모님과 가족 관계는 미래 결혼 생활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좋은 배우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관찰할 점. 부모님끼리의 관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 건강한 경계와 사랑이 있는지, 형제자매와의 관계 갈등 해결 방식이 건강한지, 확대 가족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부모님이 서로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좋다면 웬만하면 좋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부모님끼리 서로 막말을 하거나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어색하고 항상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소리로 말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관계의 패턴을 학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결혼 생활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배우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마마보이나 마마걸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가까운 사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건강하게 가깝고 친밀하면 결국 자기 가정을 이뤘을 때 배우자와 자녀들과도 아주 친밀하게 원가정 그대로 가정을 꾸릴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꼭 물어봐야 할 핵심 질문들.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결혼 전에 반드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물어봐야 할 질문들.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저축, 투자, 지출에 대한 관점.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있다면 몇 명을 원하시나요?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은 결혼 후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이런 주제들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또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적인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친밀감이 생기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6. 부부관계에 필요한 것은 사랑보다 이해.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이해와 존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결혼 초기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을 이해해라는 말입니다. 이해란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의 이유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험이 그런 사고방식을 형성했는지를 알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수용이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모든 가족 모임에서 아내 옆에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 또는 사랑이 식어서라고 해석하는 대신 혹시 그의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행동 패턴은 아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행동의 원인을 알고 함께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이해하기.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도 다르게 성장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보통 여성들은 감정적 연결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남성들은 문제 해결과 행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화이며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남편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지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남성들은 때로 동굴에 들어가는 시간, 즉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를 거부나 무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남성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상처와 성장 배경 이해하기. 우리는 모두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이 된 후의 관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성장 배경과 상처를 이해하면 그들의 행동이나 반응이 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도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지나친 집착이나 질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이해하는 것은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상처의 원인을 알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더 건강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처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형성된 방어 기제나 부적응적 행동 패턴은 변화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와 존중의 표현. 이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감사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하나당 최소 5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 일상에서의 작은 노력에도 감사 표현하기. 상대방의 강점과 장점을 자주 언급하기.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기. 신체적 접촉 포옹, 손잡기 등을 통한 애정 표현. 특히 하루에 최소 15번 정도 상대방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거수 경례와 같은 상호 존중의 표현도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7.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기대와 마음가짐.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대와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는 실망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결혼 초기의 열정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가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결혼 후에는 이런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주는 것, 책임감 있게 가족을 돌보는 것, 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것 등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친밀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안정적인 애정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기. 결혼 후에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혼하면 바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본인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강요된 변화는 일시적이며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모든 단점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행동 패턴이나 습관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의 동의와 노력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만들기. 건강한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방법. 서로의 개인적 목표와 꿈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함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시도하기. 갈등과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서로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 함께 성장하는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 배우기.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갈등 해결 방법.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상대방의 관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기. 적절한 타협점 찾기. 필요하다면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진정된 후 대화 계속하기.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능력은 결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학습과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8. 결혼에 대한 궁극적인 조언 많이 안아주세요. 모든 이론과 조언들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많이 안아주는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의 치유력. 신체적 접촉, 특히 포옹은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옹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친밀감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초 이상의 포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키며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번 정도 상대방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신적 질환이나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나 갈등 상황에서는 말보다 포옹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애정 표현. 포옹 외에도 일상에서의 작은 애정 표현들이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애정 표현의 예. 출근할 때와 퇴근했을 때 짧은 포옹하기. 지나가면서 가볍게 어깨나 팔 터치하기. 손잡기. 함께 있을 때 눈 맞춤하기. 감사와 사랑의 말 자주 하기. 이런 작은 애정 표현들은 쌓이고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진정성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표현이 형식적인 큰 이벤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거수경례하기. 김창옥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부 사이에 거수경례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호 존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거수경례는 말 그대로 군대의 경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각자 삶에서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어라는 인정과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 존중의 태도는 결혼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가 바로 건강한 결혼의 모습입니다. 9. 결론, 현명한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지금까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이 결정이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균형.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있고 너무 계산적이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법. 사랑과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것만으로 결정하지 않기. 객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감정 모두를 고려하기. 현재의 감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자신의 직감과 이성적 판단을 모두 존중하기. 현명한 배우자 선택은 사랑의 감정과 현실적인 고려사항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균형을 통해 오래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한 사람보다는 완벽한 짝을 찾기.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완벽한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완벽한 짝을 찾는 방법. 상대방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고려하기.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방의 강점 찾기.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인지 살펴보기.
완벽한 짝이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북돋아주며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결정하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가지는 이유.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 필요 보통 1-2년.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상대방을 관찰할 기회.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호환성 확인.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 파악.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반하는 사랑은 잊어버리세요. 한눈에 반하는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너는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울메이트의 감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사랑은 같이 맞춰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묶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랑의 열정이 가장 강할 때는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의 모든 면이 좋아 보이고 경고 신호도 사랑스러운 특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가 지나고 서로를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지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자신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준비. 자신의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하기. 건강한 자존감 형성하기.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는 법 배우기. 좋은 결혼은 건강한 두 개인이 만나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찾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가 학대나 방임을 당했다면, 내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심리 관련 서적을 읽거나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진료를 보는 등 상당히 많은 노력을 통해 좋은 배우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10.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와 존중의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기. 결혼은 서로에게 무한한 책임과 제한된 권리를 갖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신만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희생하고 모두가 손해를 봤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양쪽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기여와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종종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야, 힘들지? 그래도 자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왔어. 진짜 대단한 거야. 아무나 못해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기. 건강한 결혼 생활은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목표와 꿈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사랑은 합집합도 교집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독립된 사람으로 있으면서 사랑이라는 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약 내가 나가 되고 내가 너가 되면 헤어질 때 빠져나올 나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보다 이해. 결국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보다는 이해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막 따뜻하게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됐겠네. 아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는 용서와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결혼하면 후회할 최악의 배우자 특징과 반대로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혼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 여정은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배운 것들이 현명한 배우자 선택과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